201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 12번에서 17번입니다. 요거 지문, 요 마지막 지문 요 봅시다. 요거 좀 어려웠죠? 봅시다. 전통윤리학과 전반적인 내용을 봅시다. 전통윤리학에서는 이제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라든지, 도덕 문장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선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거 그죠?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이런 어떤 도덕 문장들, 그거에 대한 또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한 거지. 객관적인 근거. 응? 상대적인 근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런 어떤 근거. 그러니까 누가 말하더라도 절대적인 맞는 말, 예? 절대적인 도덕 그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A가 나오는 거지. 얘가 이제 상대성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도덕 문장은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다. 사심. 그러니까 사심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화자의 어떤 감정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지.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짬뽕을 좋아한다. 짜장면이 싫어. 짬뽕이 싫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참 또는 거짓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짜장면을 싫어한다. 짜장면을 좋아한다. 이거 참과 거짓을 말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런 성질을 갖지 않는다. A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문장도 도덕 문장 그거 짜장면을 싫어한다 좋아한다처럼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도덕 문장도 내가 선이 좋은 거야, 선이 나쁜 거야, 어떤 뭐 도둑질은 좋은 거야, 도둑질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도덕 문장도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A가 주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뒤쪽에 나오는 이 논리학자들이 전권 긍정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논리 문장을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 도덕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논리가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전권 긍정시가 들어가는 어떤 문장들은 전부 다 참과 거짓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있어야지만 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논리식인데 여기 이제 아까 말한 A어가 말한 어떤 뭐 도덕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어떤 도덕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야, A어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행크스. 이 사람이 A어를 비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판했느냐? 어떤 뭐 자기 사심이 들어가든 사심이 안 들어가든 이런 어떤 그 도덕 문장은 판단적 문장이다. 판단적 문장이다. 판단적 문장이 뭐냐? 이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잖아요. 주어에다가 수로가 프레임을 씌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표절은 나쁘다는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어떤 속성을 부여한다. 이런 속성을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이런 속성을 씌우는 겁니다. 대상에다 속성을 부여한다. 그죠? 주어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는 이런 게 본질이다. 이게 본질이다. 이 문장의 본질은 이거다. 여기에 뭐 사심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이거는 판단적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다. 참과 거짓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본질적 성질이 계속 유지되게 이렇게 누가 얘기했든 사심이 들어가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은 판단적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 참과 거짓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아까 말한 이 전권 긍정식, 이 논리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그 A어는 그 참과 거짓이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 근데 그 문장이 여기에 논리식에 들어가는 순간 논리가 다 깨져버리더라. 그리고 막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행크스가 나와가지고 그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도덕 문장이 참과 거짓이 구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본질은 뭐냐면은 판단이 가능하니까 주어에다가 서술어를 어떤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니까 어떤 뭐 판단적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과 거짓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이제 줄거리고 요약한 거고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자, 1문장부터 봅시다. 1문장부터. 전통적인 윤리학은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선이나 올바름 이런 것들, 그죠? 도덕 용어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해명, 그 도덕적 용어를 이용해 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어떤 객관적 근거가 어떤 절대성, 객관성, 그러니까 주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은 어떤 뭐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이나 어떤 절대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지.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관한 어떤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어떤 절대성,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든, 누구 입에서 나오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형을 내가 막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살인을 막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형을 받았어. 법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 도덕 문장이죠. 살인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뭐야 저놈 저거 천하의 나쁜 놈, 사형받아갖고 죽어야 될 놈, 그죠? 그런 사람이 입에서 나왔어. 그럼 사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 문장이, 어떤 사람이 말한 도덕 문장에는 이런 성질이 참과 거짓이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짬뽕을 좋아한다, 이런 건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도덕 문장에도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참과 거짓 구분 못해. 살인이 나쁜 거다, 살인이 좋은 거다, 이거를 어떤 사람 입에 나왔을 때 그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A가 말한 겁니다. 그 절대적인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어떤 사람 누가 얘기하든 간에 그 어떤 그 말, 도덕 문장은 절대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무리 연구했는데 뭐가 안 나오더라. 그죠? A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A는 진리 적합성,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를 가능했던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되는 어떤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어떤 뭐 종합적 문장이거나 하여튼 뭐 검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 그러면 진리 적합성이 뭐냐면은 참과 거짓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가지려 그러면은 어떤 검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어떤 뭐 어떤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하거나 아니면 경험으로 우리가 뭐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게 아주 검증이 되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안 된다는 얘기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도 없고 단어의 정의로도 안 되는 도덕 문장이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일단 도덕 문장 자체가 어떤 분석적이지 않대. 그러면 단어의 정의로 어떤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존의 논의니까. 선은 A다. A가 어떤 단어가 아니라 수로입니다, 수로. 뭐 선은 좋다, 선은 나쁘다, 뭐 이런 얘기겠지. 이라는 어떤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와 선이라는 그 단어가 개념 속에서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분석적 문장이면 뭐겠습니까?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사전적 단어를 가지고 논리를 판단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인데, 검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된다. 응? 그죠? 도덕 문장은 안 된대. 분석적이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의 개념과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이 서로 이게 포함이 되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선에는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다. 선이라는 거는 여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어떤 개념 자체가 안 들어있죠. 선은 그냥 뭐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분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니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 A는 여기 단어가 아니라 어떤 명사가 아니라 어떤 수로입니다, 그죠?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A는 bad good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 문장이 경험적으로 관찰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선은 뭐 좋다, 선은 나쁘다, 이게 경험적으로 관찰이 되나요? 그죠? 선 자체가 지금 우리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관찰할 수도 없고 단어의 정의로 어떻게 뭐 어디 포함 관계, 의미 관계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지금 A의 생각이에요. 또 맞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도덕 문장은 다양한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분석적이지도 않고 어떤 뭐 경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종합적 문장도 아니고, 그건 뭐냐? 감정이다. 개인의 어떤 타인의 감정, 정서적, 정서, 감정 이런 게 태도 이런 게 담겨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분석적 문장이랑 종합적 문장이랑 다른 거라는 겁니다. 도덕 문장은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니까 선은 좋다, 참이네, 선은 나쁘다, 거짓이네, 이렇게 막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거지. 왜 오해하는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뭔데? 표현적 용법이 있고 기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적 용법, 그 다음에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 이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 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표현적 용법, 그러니까 뭐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이 아니라 전부 다 이거 기술적 용법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참과 거짓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리 적합성을 갖는 거 아니야?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참과 거짓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적 적합성을 갖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오해한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 용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용법이 뭐냐면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거. 사실을 기술한다는 거는 참과 거짓이 존재할 수 있죠. 사실을 기술하는 거야. 내가 뭐 길 가다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기술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70%가 뭐 찬성을 하더라.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죠?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 그죠? 이거 뭐 예를 한번 봅시다. 도둑질은 나쁘다. 도둑질은 나쁘다. 이거는 표현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도둑질은 나쁘다. 이거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 이거 기술적 용법으로 쓴 거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도둑질은 나쁘다. 이거는 A다. 도둑질은 나쁘다. 라고 했다면, 도둑질이 나쁘다라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한 70%가 도둑질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어. 사실을 기술한 거죠. 그죠?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도덕 문장이 아니야. 사실을 기술하는 거야. 그죠? 그죠? 도덕적으로 이제 옳고 그름, 도둑질은 뭐 옳다, 도둑질은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을 기술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배척되니까. 도둑질 나쁘다.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도둑질 나쁘다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도덕 문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이제 도덕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도둑질이지, 도둑질은 배드 뭐 이런 식으로 딱 돼가지고 도덕 문장, 그러니까 도덕 문장, 이거는 사실을 기술하는 거니까 도덕 문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사실 기술 문장이죠.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뒤에 나오겠네. 봅시다. 설명 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뒤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봅시다. 어쨌든 간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면 뭡니까? 종합적 문장이죠. 경험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해. 종합적 문장. 이건 종합적 문장이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자. 어떻게 검증 가능합니까? 여론조사 돌리면 되겠지. 여론조사 돌렸더니 70%가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건 기술이죠. 그죠? 계속 봅시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 그러니까 이걸 말한 사람의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거다. 그 사람은 진짜 좋다 나쁘다, 짜장면이 좋다 나쁘다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는 도덕 문장이며, 이는 도덕 문장인 거지. 그죠?
도덕 문장은 감정이 담겨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감정이 담겨 개인의 어떤 타인의 감정, 태도 이런 게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 거. 단순히 기술한 거랑 다르죠. 그죠? 이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 화자가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사심을 실어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도덕 문장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감정, 태도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정서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죠. A에게는 도둑질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어조고, 왜냐하면 감정, 태도, 타인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도덕 문장이기 때문에, 감정이 담겨 있네. 어떤 화자의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A는 도둑질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을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 하다니 와 같이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정이 담겨 있는 다른 문장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적 용법이겠죠. 그죠? 표현적 용법. 요거는 앞에 거는 단순히 기술하는, 나는 뭐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나는 도둑질이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야.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지금 앞에서 말한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내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야. 단순히 다른 사람들은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식인 거지. 그런데 나는 뭐 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술이고, 기술하는 문장, 기술적 용법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밑에 있는 거는 자기가 얘기를 한 거야. 야, 도둑질은 난 나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도덕 문장이 되는 거지. 얘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하는 종합적 문장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여기서 말한 종합적 문장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말하는 내 감정이 담겨 있으면 도덕 문장이 된다. 그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 태도,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도덕 문장에는. 그죠? 사심이 들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이유가 기술적 용법, 이게 이제 그 기술적 용법이 들어간다. 기술적 용법으로 본 거예요. 이 도덕 용어를, 도덕 문장에 사용하는 이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이라고 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를 하는데, 근데 도덕 문장은, A가 말하는 도덕 문장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도덕 문장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그죠? 있다는 성질이 같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없다는 얘기지. 그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 난 짜장면이 좋아. 거기에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것처럼 어떤 이 뒤쪽에 쓰인 어떤 표현적 용법,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 이 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 A가 생각하는 도덕 문장은 기술하는 용법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이 용법, 표현적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족족 전부 다 그 말에는 전부 다 이 말하는 사람, 도덕 주체, 화자, 이 사람의 생각이, 개인 생각이 담겨 있다는 얘기지. 사심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형수야. 내가 막 나쁜 짓을 막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어. 그래갖고 사형수야. 근데 내 입에서 야,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 내 사심이 잔뜩 들어가 있죠. 내가 살려고. 그죠? 그런 것처럼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술적 용법으로 썼을 때는 이거는 그 도덕 문장이 아니죠. 기술한 거니까 종합 문장이죠. 검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검증이 가능한 종합 문장입니다. 종합적 문장. 그죠? 도덕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다 못 믿어. 사심이 다 들어갔잖아. 그죠? 응? 도덕 문장이라고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막 했어요.
근데 도덕 주체 그거 말한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절대적인 어떤 그 문장,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누구나 얘기해도 그게 다 맞는 말이 되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성은 없다. 그죠? 에이어가 말한 거는. 근데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절대성을 찾으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그죠? 객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이 그 뭐냐 에이어가 말한 이 도덕 문장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라는 건 절대 없어. 전부 다 주관적이야. 왜냐하면 그 말하는 그 순간 그 자기의 생각이 다 들어가 사심이 들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가기 때문에. 그죠? 기술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지. 뭐 99%도 아닙니다. 100%죠. 그죠?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 도덕 문장에는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그 기본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절대성이라는 걸 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절대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과정을 무시하는 급진적인 주장이죠. 윤리학에서 대신 이제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거지. 선구적인 면도 있지. 아, 그러면 절대성이란 게 없을 수가 또 있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된다. 조금만 좀 쉬었다가 나학을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예, 나와봅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자, 봅시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 그러니까 전권 긍정식이라는 어떤 그 논리식, 그죠? 논리식이 있는데, 여기에 그 에이어가 말한 도덕 문장이 들어가면, 에이어가 말한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전권 긍정식에는 요게 참이면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다, 이런 건데,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게 논리식인데, 여기에 이제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도덕 문장, A어의 도덕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논리식이 다 깨져 버린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지. 왜 그렇지? 그럼 도덕 문장은 못 쓰겠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이제 이걸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행크스라는 사람이, 그죠? A어를 비판합니다. A를 비판을 해요. A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윤리학의 특정 견해, 그러니까 그 A어에 대한 어떤 그 견해를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 도덕 문장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A어는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A어는 왜?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덕 문장이, 그죠? 도덕 문장에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처럼 어떤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도덕 문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전권 긍정식에 들어가면 참과 거짓이 구분이 돼야 전권 긍정식에서 어떤 논리가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의문이 생겼는데, 그 행크스가 아니다. 그 도덕 문장이든 어떤 문장, 이런 어떤 표절은 나쁘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들, 응? 아니면 귤은 맛있다, 이런 식의 그죠 문장들, 아니면 어딨냐, 도둑질은 나쁘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응? 이거 주어가 있으면 수어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응? 귤은 맛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수어로 이걸 수식한 어떤 속성을 부여한다. 그죠? 대상의 속성을 부여. 이게 대상이고 속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판단적 문장이다. 응?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응? 비롯한 어떤 문장들, 이것들 판단적 문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판단 문장이 되면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하다. 내용 차이가 없어.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A어가 말한 거는, 야,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심이 들어갔잖아. 사심. 응? 사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응?
참과 거짓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논리 구조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A가 말한 거고, 행크스는 아니야. 본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사심이 들어가든 사심이 안 들어가든 본질이 뭐냐면은, 이 문장의 본질은 이게 주어가 있으면 수로가 이걸 프레임을 씌우는 어떤 그 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게 본질이지. 야, 그럼 그 사심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가능해. 이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주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주된 내용이 이거였다. 봅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 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학에 제기된 의문이 정권 긍정식에 대한 의문이었고, 그때 행크스가 이 특정 견해, 윤리학의 특정 견해, 누굽니까? 에이어의 도덕 문장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는 겁니다. 봅시다. 다음의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그러면 따라서 Q이다. 자, 이걸 봅시다. 이걸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의 상황이면 Q가 Q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P다. 그러면 Q겠네. 말이 맞죠.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논증이죠.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는데, 전권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가 라는 두 가지 전제가 참이면은 결론은 Q이다 라는 게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어떤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에 어떤 P에 들어가거나 Q에 들어가거나 하면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뭔 말이지? 뒤에 얘가 나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서 봅시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였을 때랑 조건문에 들어갔을 때랑 달라진다. 그게 보이죠. 봅시다. 귤은 맛있다. 화자의 어떤 선호라는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사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야, 귤은 맛있다. 나는 귤을 맛있다고 생각해. 그죠? 사심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조건문에 넣어봅시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것처럼 귤은 맛있다가 여기 조건문에 들어갔죠. P에 들어간 거지. 이것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귤은 맛있다라는 거는 어떤 화자의 선호가 들어가지 않지. 이럴 경우에는 귤이 맛있다라는 거잖아. 귤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귤이 비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귤이 맛있다면 귤이 비싸다. 이거는 내가 선호한다. 내가 귤이 맛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응? 귤이 맛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지. 그죠? 야, 귤이 맛있다면, 만약에 귤이 맛있다면, 그러면 귤이 비싸다. 이거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가정적 상황이니까. 그죠? 가정적 상황이니까. 뭐, 내가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생각한다면 귤이 비싸진다. 값이 올라간다. 조건문의 일부가 된, 귤이 맛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 감정이 안 들어가 있다. 단독으로 쓰였을 때, 그죠? 단독으로 쓰였을 때 감정이나 태도, 감정이 표현됐죠. 그죠? 귤은 맛있다. 내 감정적으로 귤은 맛있다고 생각해. 다르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 상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거고, 요건 내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귤은 맛있다. 이면 귤은 비싸다. 귤은 맛있다. 귤은 비싸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여기는 내 감정이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내 사심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다르다는 얘기지. 내용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이에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 의 P와 P이다의 P가 내용 차이가 생긴다.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가 내용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지. 여기는 사심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사심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용 차이가 생긴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에이어 얘기죠. 에이어가 얘기한 거잖아요.
도덕 문장에는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였잖아요. A가 말한 거. 그죠? 생기므로 정건 긍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이제 논리학자들이 이제 제기한 문제. 논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과 형식은 지금 형식은 똑같지. 귤은 맛있다라는 것과 귤이 맛있다면 여기서 형식은 똑같죠? 우리가 보기에 보는 형식은 똑같잖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 이렇게 A여 말에 따르면은 그죠? 내용이 달라. 여기는 사심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사심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심이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도덕 문장에 지금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사심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A여는. 그 사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A여는. 그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논리학자들이 이제 A여 말 들으니까 그러면은 내용 차이가 생기네. 사심이 안 들어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사심이 안 들어갔고 단순히 귤이 맛있다 그러면 사심이 들어갔네. 사심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차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A여 말 들으면. 그러니까 정권 긍정식인 표절이 나쁘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덮는 것은 나쁘다.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덮는 것은 나쁘다. 그죠?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덮는 것은 나쁘다. 요까지 아까 이거잖아요. 정권 긍정식이네. P이면 Q이다. P이니까 지금 Q다. 그죠? P이면 Q이다. 지금 P이니까 Q겠네. 그죠? 이런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 만약에 여기에 쓰인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어. 여기는 사심이 안 들어가죠. 일반적인 경우니까 사심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심이 들어간 거지. 나 표절은 나쁘다고 생각해.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덮는 것은 나쁘다. 여기에서는 내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의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지금 다르잖아요. P면 이거 P 다시잖아요. 내용이 달라. 내용이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사심이 들어갔고 사심이 안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므로 A여의 윤리학적 견해를 고수하려면, 그러니까 A여의 어떤 윤리학적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 사심이 들어가는 이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틀렸네. 타당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권 긍정식의 그 도덕적 문장,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사심이 들어간 문장을 써버리면 이 타당성이 안 돼. 타당하지 않아. 아니면 정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같은 얘기지 뭐. 그죠? 포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권 긍정식은 참과 거짓이 딱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뭐 종합 문장이라든지 검증이 가능한 종합적 문장이라든지 분석적 문장이 들어가야지 어떤 뭐 참과 거짓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권 긍정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 지금 도덕 문장은 안 돼.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사심이 들어가 있고 이건 사심이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내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 의문을 생겨갖고 어떡하지 막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권 긍정문에 도덕 문장 다 빼 이렇게 했는데 행크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크스가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표절은 나쁘다라는 또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 부여하는 속성. 그죠?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어쨌든 뭐 문장에 대한 진술은 뭐 그 화자가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네. 그죠? 어쨌든 판단적이다. 단적으로 진술되든 뭐 섞여 있든 간에 어쨌든 판단적. 왜 판단적이냐면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거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 대상이 뭔데? 주어잖아요. 주어에다가 속성, 수로 부여하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내는 것. 그런 형태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판단적이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장의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얘기했든 뭐 사심을 가지고 얘기했든 뭐 누가 얘기했든 간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뭐냐? 주어에다가 수로에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 대상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사심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그죠? 도덕 문장을 비롯한 어떤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적 문장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이라도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자, A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A어는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것처럼 했는데 짜장면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도 짜장면은 좋은 것이다 라는 문장이라면 판단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짜장면에다가 좋다라는 걸 프레임을 씌우는 거니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판단에 대한 표절은 나쁘다라는 것도 어떤 판단문이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하고, 이것도 판단문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구분이 가능하다.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예? 여기에서는 지금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지만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둘 다 판단문이기 때문에. 자, 사심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결국은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전부 다 판단적이다. 주어가 서술어에 의해서 프레임이 씌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상황과 이 상황 같다는 얘기지. 그죠? 이때는 사심이 있든 없고 사심이 있는데 상관없고 사심이 없더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다 판단적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없다. 어차피 판단적이기 때문에. 그죠? 판단적인 게 여기서 내용은 뭡니까? 이 본질에 대한 얘기겠지. 대상에다 속성을 부여하는 이 내용. 그죠? 이 내용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을 타당히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다.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까 P이면 Q이다. 그 P이면 지금 P니까 Q겠네. 이게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P와 이 P가 똑같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죠? 판단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요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여기 사심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 둘 다 판단적이니까. 그죠? 봅시다.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다에 포함된 P이다. P이다. 가 단독으로 진술될 경우와 다른 점은 또 뭐냐? 그 다른 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용적 차이가 없다라고 한 거지 다른 점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른 점 있다. 다른 점 분명히 있다. 행크스도 다른 점 인정해요. 그죠? 단독으로 썼을 때와 조건문 들어갔을 때 다른 점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아니다. 자, 여기에 조건문에 들어있는 귤은 맛있다라는 거는 화자가 여기에다가 대상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대상에다가 속성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이 귤에다가 맛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화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화자가 아닙니다. 이 단도로 쓰였을 때는 화자가 맞고 화자가 귤에다가 프레임 씌우는 거고, 여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문장에서는 이 귤에다가 프레임 씌우는 거는 화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누가 프레임을 씌우냐는 다르다. 다른 건 맞아, 인정. 근데 그게 내용을 달리한다, 그게 아니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누가 씌우는지는 상관없어. 근데 그 내용의 차이가,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주어에다가 수로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 그게 내용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게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A어는 뭔데?
A어는 프레임을 이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심이 들어가 있고 이건 사심이 안 들어가 있다, 이래 본 거거든요. A어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지. A어는 내용 차이가 생긴다. 내용 차이가 왜 생겼느냐? 여기 귤은 맛이 다르는 거는 화자의 어떤 내용,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화자의 감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본 거고, A어는. 그죠? 그러니까 행커스는 아니다. 행커스는 아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야, 누가 뭐 사심이 높고 뭐 사심이 있고 없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건 뭐 차이점은 있어. 차이점은 인정했습니다. 차이점 인정했죠. 차이점 인정했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그죠? 판단적 문장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인 거지. 어쨌든 판단적 문장 맞잖아,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어쨌든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 있는 귤은 맛있다라는 거는, 이 귤은 맛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 씌우는 거, 속성에다 속성을 부여하는 거는 화자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요거 단독으로 했을 때는 화자가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화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그것에 대한 판단적 본질은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서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어떤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단적 본질이 이제 발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화자가 여기에다 대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서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잃지 않는다. 왜? 형식이 그렇잖아요. 귤에다가 맛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판단적 본질은 잃지 않죠. 그죠? 이게 화자가 발현하는 화자가 어떤 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는 건 아니지만 판단적 본질을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판단적 본질, 문장의 본질이 뭡니까? 대상에다가 주어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는 거.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귤은 맛있다, 그죠? 본성 가지고 있지. 다만 화자가 하는 건 아니지. 그죠? 화자가 부여하는 건 아니지. 화자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 그죠? 다시 말해서 그 문장 자체는 대상 속성에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잖아요. 그죠? 이 문장 자체, 화자가 직접 어떤 판단적인 어떤 화자의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건 아니지. 그죠? 화자의 어떤 판단적 본질이 발현된 건 아니지. 그죠? 근데 이 문장 자체가 판단적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가에 나타난 A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덕용어 용법은 도덕용어 용법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도덕용어 용법은 도덕용어 용법은 두 가지 있는데, 표현적 용법이나 기술적 용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도덕용어 기술하는 사실 종류에 따라서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 아니죠. 도덕용어 기술하는 사실, 기술한다,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 그러면 기술적 용법이고, 표현적 용법은 뭐냐면은 어떤 뭘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하는 게 아니야. 기술적 용법은 그죠. 표현적 용법은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표현적 용법이죠.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게 표현적 용법이지. 이거는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거는 기술적 용법입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뭐 사실을 기술하는 게 표현적 용법은 아닙니다. 그죠? 틀렸죠? 1번 볼까요? 왜 틀렸는지. 도덕용어 왜 맞는지 봅시다. 도덕용어를 기술한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했을 때 검증이 가능하다.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했다. 이네. 기술하는 문장,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했을 때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그랬고, 반대로 감정적 표현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일단 나쁘다. 어저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감정이잖아. 내 생각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검증이 돼? 그죠? 어? 감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이 안 돼. 경험으로 검증이 되고 종합적 문장은 그 다음에 단어로 단어의 의미 사전어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는 분석적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 이거 참 거짓이 없다.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장 경험적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험적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덕 문장은 검증 가능하다. 맞고.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적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죠?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적 문장. 표현적 용법. 표현적 용법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 맞고 주어와 서술의 관계,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 분석적 문장이다. 분석적 문장에 대한 얘기네요. 분석적 문장. 분석적 문장.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된다. 그죠? 분석적 문장. 그 주어와 서술의 의미 관계. 분석적 문장. 분석적. 분석적이라면 개념 속에서 내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이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와 A라는 어떤 그 수로의 어떤 의미가 어떤 이 단어의 어떤 개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내포가 되고 뭐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선은 A다가 A와 선이 같아야지.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의미 관계에 대한 얘기다. 맞고. 의미 관계. 5번.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의 어떠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기인한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 도덕 문장을 이걸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기인한다.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되죠. 기술이 안 돼. 그러니까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왜 잘못됐느냐. 세계를 어떤 기술한다, 세계의 어떤 사실을 기술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긴다. 이런 오해가 있었잖아.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기술을 못하고 감정, 정서적인 것만 갖는다 라고 이제 A가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참과 거짓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 것,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덕 용어가 어떤 이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실 기술하는 기술정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도덕영어라는 게 두에다 다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을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했을 때 표현적 영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기도 하고, 화자의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술하는 거다, 기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랑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거에 어떤 뭐 내가 싫어, 나는 내 생각에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어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응? 그죠? 그게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대할 수도 있죠. 도둑질은 뭐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뭐 굶어 죽을 바에야 뭐 훔쳐서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나 다음에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하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둑질 나쁘다고 생각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기술하는, 이게 이제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뭐 여론조사를 물어보니까 뭐 90%가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말을 하더라. 근데 반대로 어떤 그 표현적 용법으로 내 생각에 야 도둑질 나빠, 내 생각이 그래,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쓸 수가 있다니까. 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니까. 이걸 이제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죠. 야, 내 생각에는 도둑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못 묻죠.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둑질은 나쁘다가 이제 어떤 상황에 일단 기술을 했다. 기술. 도둑질은 나쁘다. 참이냐 거짓이냐? 야, 여론조사 돌려봐봐. 그러니까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한 게 20%밖에 안 돼. 그러면은 거짓인 거지. 그죠? 이게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돼야 참과 거짓이 있는 거고, 내 감정을 하게 되면,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참과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그건 뭐 참과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도덕 용어라는 게 기술하는 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적합성, 이게 지금 막 그 어떤 세상을 기술한다고 그게 오해를 하는 거지. 기술을 할 수가 없는데, 그죠? 세상을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말한 거는 이제 사실 기술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감정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A어의 말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반드시 감정이 들어간다. 완전한 어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선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다.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지. 그죠? 절대성이라는 게 사라진다. 상대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정말 나쁜 사람, 막 무슨 진짜 막 사형을 선고받았어. 그럼 죽이는 건 뭐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거는 또 절대적인 거 아닌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윤리학적으로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번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가 뭡니까? 도덕 문장에, 그러니까 살인은 나쁜 거다 라고 했을 때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 참 거짓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살인은 나쁜 거다. 그게 오해라는 거지. A의 입장에서 A는 무조건 그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뱉었어. 그럼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완전한 어떤 절대성을 가진 그런 건 없다.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무조건 다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이 감정이 안 실린 도덕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A는. 그죠? 그 사람의 생각이 안 실린 도덕 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지. 13번. A로부터 출원한 내용. A로부터 출원한 내용. 이가 지금 뭡니까? 지금 그 행크스가 A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죠? A여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야, A여, 너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내용에 뭐 이렇게 야, 어떤 문장, 어떤 뭐 절대성, 그러니까 뭐 모든 도덕 문장은 자기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귤이 맛있다라는 거랑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서처럼, 그죠? 이 두 개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이 논리가 어떤 뭐라 그랬나, 전권 긍정식이 성립이 안 된다. 전권 긍정식에 도덕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 행크스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A여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행크스는 아니다. 아니야. 그거 괜찮아. 돼. 왜냐하면, 그, 도덕 문장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판단적 문장이라면, 판단적 문장이라는 거는, 본질은, 뭐, 화자가 어떤 속성을 부여하든, 그 수로로 주어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절대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그 속성을 부여하든 간에, 어쨌든 판단적 문장이 되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성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A여 이 사람은 절대성은 없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죠? A로부터 출출하는 것 봅시다. 적절한 것. 그러니까 표절은 나쁘다라고 했을 때, 화자가 표절이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표절은 나쁘다만 달랑 썼을 때는 화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표절이 나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 생각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행크스 생각은 뭐냐? A에 관한 거죠. A에서 출하는 거니까. 행크스의 생각은 어쨌든 판단적 본질은 유지가 된다. 판단적 본질은 유지가 된다. 판단적 본질. 판단적 본질은 여전히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내가 판단을 하든, 내가 그 대상에다가 뭐 어떤 어떤 속성을 씌우든, 다른 사람이 대상에다가 속성을 씌우든 간에, 이 판단적 문장의 속성은 어떤 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대상에다가 프레임을 씌웠을 때, 속성을 씌웠을 때 그게 맞냐 틀리냐 그 얘기죠. 참과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를 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판단적 본질은 유지가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 1번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서 포함된 귤이 맛있다는 판단적이잖아. 판단적인 거지. 판단적입니다. 그죠? 귤은 맛있다는 판단입니다. 그죠? 판단입니다. 판단적 문장이라는 게 뭡니까?
주어가 어떤 수로에 의해서 프레임 씌워지는 것, 속성을 부여하는 것, 그게 이제 그 판단적이라는 거죠. 문장이 판단적이다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판단적이죠.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또는 거짓 아니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도 되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진술되지 않았을 때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독으로 진술되면 만약에 내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화자의 생각이 들어갔다. 근데 조건문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다른 내 생각이 안 들어갔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판단 문장이죠. 판단적 문장입니다. 그죠? 그 본질은 뭐냐? 주어에다가 수로의 그 속성이 뒤집어 씌워지는 거니까. 그죠? 씌워지는 거니까. 부여하는 거, 속성을 부여하는 거니까.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죠.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잖아. 귤은 맛있다. 그죠? 그러니까 귤에다가 주어에다가 맛있다라는 속성이 씌워지는 겁니다. 속성이 이제 부여되는 겁니다. 그죠?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귤은 맛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판단적 문장입니다. 그죠? 귤은 맛있다라는 자체가 판단적 문장이에요. 판단적 문장은 뭐냐? 주어에다가 맛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속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이 무관되지 않죠. 이 문장 자체가 이미 지금 속성을 뒤집어 씌우고 있네.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그죠? 틀렸고 더 5번이죠. 14번.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진술에 대해서 윗글에 제시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다 봅시다. 답부터 보면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귤은 맛있다. 그 다음에 귤은 맛있다. 그죠?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에 귤은 맛있다 하면 귤은 비싸다. 여기서 귤은 맛있다. 그러면 귤은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표절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표절이 나쁘다는 얘기가 따로 없었나? 표절이 나쁘다는 얘기 여기 있네.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여기서 두 번 쓰여졌잖아요. 그죠? 어쨌든 두 전제. 앞에 거 전제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P이다. 이게 두 전제죠. 두 전제입니다. 전권 긍정식에서 두 전제를 그랬잖아요. 요놈과 요놈이 두 전제예요. 요놈과 요놈이 전제고 결론이 Q이다. 요놈이 결론입니다. 두 전제 결론. 그죠? PP가 이제 PP가 두 전제지. P이다가 이제 P이다가 두 전제죠.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냐? 그러니까 A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거지. 왜 다르다고 보는 겁니까?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갔거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떤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갔고 어떤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죠?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 전제로 사용된다 그래갖고 진리적 적합성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고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도덕 문장이
진리적 적합성을 갖지 않는 거야. A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적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A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적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A어는 기술할 수가 없어. 도덕 문장. A어는 도덕 문장이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진리적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정권궁예시에 들어간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달라지나? 아니죠. 진리적 적합성을 갖게 되나? 아니죠. 진리적 적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정권궁예시에 들어가가지고 논리를 다 깨버려가지고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행크스가 그거 괜찮아. 왜? 어차피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뭐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든 다른 사람 생각을 얘기하든 간에 어쨌든 그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의 본질은 수어가 주어를 에다가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죠? 속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얘기니까. 그죠?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 차이가 없다. 그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있다 그랬죠.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내용은 차이가 없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대상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느냐? 누가? 이게 화자가 대상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는 거고, 조건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이 그 대상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답은 뭐 4번이고 봅시다. 1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객관성, 절대성, 이런 어떤 도덕적 사실이 있다로 본 것이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그걸 찾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뭐 잘 안 찾아져. 그죠?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덕 문장을 했다. 그러면 그 문장은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 존재한다라고 그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본 거고, A어는 안 돼. 어떤 사람 입에서 도덕 문장이 나왔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그게 거짓이냐, 이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니면 그 100%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걸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없지요. 그죠? 옳지 않다. A어는 전부 다 도덕 문장이든 아무리 자기 입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세상 착한 사람, 세상 존경스러운 말 다 하고 완만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절대적이지 않다. 그 사람 말이. 그죠?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 자체가 도덕 주체로부터, 그 말하는 사람, 도덕 문장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도덕적 사실은 없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사형 내린 사람, 판사들은 죽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죽어도 사형 내면 맞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형은 좀 그런가? 왕따 시킨다? 체벌을 한다? 체벌을 또 요즘 안 하죠. 뭐야? 자유를 뺏는다? 감옥에 넣는다? 감옥에 넣는다는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 그러면은 독립적인 주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감옥에다 넣어라. 도덕 문장 만들어야 되는데. 독립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를 뺏는 거는
자유를 뺏는 거는, 자 봅시다. 자유를 뺏는 거는 나쁜 일이다. 나쁜 것이다. 자유를 뺏는 건 나쁘다. 그죠? 구속은 나쁘다. 구속은 나쁘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라면 구속은 다 나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생각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구속은 나쁘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 범죄자가 경찰이 나 구속하는 건 나쁜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구속시켜야지 나쁜 놈 저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객관적이라는 게 없다는, 객관성, 절대성 이런 게 이제 없다, 그렇게 본 거지 A형. 그죠? 2번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속성을 안 갖지. A형은 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A형은 도덕 문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 A형가 말하는 뭐라 그랬나, 이게 그 진리적 합성이 없다. 참 또는 거짓 이런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석은 어떤 단어를 갖다가 두 개의 단어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종합적이라는 건 어떤 감정, 그 경험으로, 그죠?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경험으로 관찰, 여기서 검증이 되는데, 도덕 문장은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도덕 문장은, A가 말하는 도덕 문장은 지 생각인 거야. 지 생각,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그렇죠. 맞고, 그다음 행크스는 옳다고 보는 거지. 얘는 왜 옳은가? 이 도덕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자기 생각을 말했느냐, 뭐 다른 사람 생각을 전했느냐, 기술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만 보는 거예요. 내용만. 주어를 수어가 어떤 수로의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대상에다가 수로의 성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나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이거 왜 번호가 없네? 네. 사업은 이런 게 아니네요. 그죠? 선지가 아니구나. 하여튼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진다.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다. 그렇죠? 답은 4번. 15번. 이걸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 A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A어에 대한 비판이,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 A어가 말이 맞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 전권 긍정식이 깨져버리잖아. A어가 옳다라고 봤을 때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 타당해 보이지 않지. 기억이 뭐야?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이거 논리학자들이 지금 여기죠.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어떤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뭡니까? 이 전권 긍정식이 똑똑 맞아 떨어졌는데, 여기다가 A어가 말한 도덕 문장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논리가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지. 전권 긍정식이 안 된다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이제 그 의문이 생겼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누구냐 행크스가 나타나서 A를 비판하는 겁니다. 야, 그 뭐냐 그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응? 네가 말하기 내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그게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뭐냐? 결국 주어에다가 서술어의 어떤 그 수로의 어떤 속성을 뒤집어 씌우는 거다.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판단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 응? 그죠? 정권 긍정이 다 되고 그 도덕 문장도 전부 다 참 거짓이 다 된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A는 기억은 이제 A에 대한 비판을 못했지. 얘는 막 몇몇 논리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 제기하다가 이제 행크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얘들이 비판했는지 결국 얘들은 비판 못하고 A가 그 행크스가 비판하지 않았나? 그죠? 하여튼 답은 틀렸고 앞에서 틀렸죠. 정권 긍정식이 이제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지. A어 때문에. 2번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어떤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 수용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A어 말대로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하면 도덕 문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기술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는 좋다, 뭐는 난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견해니까 정권 긍정식에 들어오면 다 깨져버린다. 논리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덕 문장이 이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를 수용하지 않으면 행크스가 말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판단 문장이다. 판단적 문장.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내 생각을 얘기하든 다른 사람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걸 기술하든 전해주든 간에 어쨌든 주어에 대해서 수로가 속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구분이 가능하고 전권 긍정식이 성립한다. 도덕 문장이 전권 긍정식에 들어가도 성립한다.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하다. 이겁니다. 형될 수 없겠지. 맞고 오죠. 기억은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어떤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을 기준한다. 그죠?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행크스는 내용도 같다 그랬잖아요. 내용이 같다. 행크스는 어디 갔나?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 했는데 내용이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부유한 내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단단적이다. 참고로 그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거죠.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구냐? 앞에 말한 그 A어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그죠?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타당하면 두 전제 모두에서 그 문장의 어떤 내용이 차이가 없어야 돼. 생크스의 말대로 차이가 없으면 이제 정권 긍정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정권 긍정식에 도덕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덕 문장이 참 거짓이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문장의 어떤 내용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긍정식에 이제 그 도덕 문장이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못 들어간 이유가 도덕 문장, 그 A가 말한 도덕 문장에는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돼. 왜?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고 단적으로 쓰랬을 때는, 근데 조건문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 보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비판하는 그 누구냐? 행크스는 내용 똑같아. 내용은 똑같고, 다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주어에다가 수로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 그죠? 속성을 뒤집어 씌우는 거, 그거가 본질이고, 그 뭐 내가 뭐 얘기했든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든 어차피 어떤 본질은 똑같다, 이래 본 거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래 본 거죠. 행크스는.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도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 그쵸? 기억.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이거는 뭐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개인적 선호에 대한 것도 개인 선호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인 선호는, 야, 나는 짜장면이 맛있어, 나는 짬뽕이 맛있어, 이게 참과 거짓이 있나요? 개인적 선호잖아요.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할 수는 있는 거지. 그죠? 할 수는 있다.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개인적 선호를 또 역시나 그 전권 긍정식에 때려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무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가능은 하다. 뭐 쓸데없는 거겠, 쓸데없다기보다는 여기랑 취지가 좀 다른 거겠죠. 그죠? 이 지문이랑.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다?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 이거는 행크스 이론이죠. 행크스 이론.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다 라고 보는 이론은, 기억은 따르면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겠지. 그죠? 기억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 응?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뭡니까? 야, 이거 뭐야? 에이어가 말한 그 도덕 문장을 여기 뭐냐, 그 전권 긍정식에다 때려 넣으니까 논리가 다 깨져버리더라. 전권 긍정식 못 쓰겠네. 예? 전권 긍정식에는 도덕 문장을 다 빼야 되겠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죠. 그죠? 에이어가 말한 식은. 그러니까 에이어는 약간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라는 게 전부 다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권 긍정문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본 거겠죠. 근데 행크스는 아니야. 넣어도 돼. 왜냐면 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그죠? 판단 다 할 수 있다. 참과 거짓 다 구분할 수 있다. 그죠? 도덕적 문장을 판단적으로 보는 이론. 그러니까 행크스의 생각에 따르면 애당초 발생하지 않겠지. 참과 거짓을 구분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구분되면은 전권 긍정문에 들어가도 되는데,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전권 긍정문에 들어가서 전권 긍정문이 논리가 다 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답 1번입니다. 16번 봅시다. 16번도 봅시다. 자선은 옳다. 자선. 그러니까 누굴 도와주는 거. 자선은 옳다.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어떤 태도를 표현한다. 그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도덕 문장. 이게 이제 도덕 문장이겠네. 도덕 문장. 폭력은 나쁘다. 자선은 옳다. 이게 도덕 문장이겠죠. 도덕 문장.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이거 조건문이네. 이거 자선은 옳다라는 것도 태도고, 봉사는 옳다라는 것도 태도잖아요. 그죠?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다.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태도에 대한 태도죠. 자선은 옳다도 태도고, 봉사는 옳다는 것도 태도니까
태도 플러스 태도네요.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인 태도들, 주관적이죠. 전부 다 옳다, 봉사는 옳다, 폭력은 나쁘다, 이거 다 내 생각인 거지. 본인 생각인 거지. 그렇죠? 자선이 나쁘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자선, 야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주면 저 사람도 거지 근성돼갖고 나중에 자기 열심히 노력 안 해가지고 직업도 안 갖고 평생 그냥 거지처럼 산다. 이게 너무 그냥 함부로 막 좀 무조건 다 도와줘서는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주관적인 거지. 태도는 참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태도에는 참 거짓이 없습니다. 내 생각인데 뭐 내 생각이 참 거짓이 있나요? 아니 내 생각은 그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말싸움을 한참 하다가 내 생각은 그런데 참 거짓이 있나? 그럼 뭐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뭐 나는 뭐 따로 그렇게 생각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참 거짓이 없다. 참 거짓이 없겠지. 참 거짓이 없습니다.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 자선이 옳다면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이거 자선이 옳다고 두 번 써있네.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라는 걸 반대한다고? 비일관적이다. 그러니까 태도가 비일관적인 거지. 그죠? 이것도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겠지.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이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자선 옳다라는 어떤 내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 주관적인 태도죠. 근데 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비일관적이죠. 일관적이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태도. 핵심은 이거 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태도란 전부 다 주관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식적인 어떤 주관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관적인 어떤 상식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그죠? 맞는 걸 골라라. 1번이 맞는 거 아니 X라는 얘기인데 봅시다.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는 지금 뭐 A여 생각이잖아요. 그죠? 도덕 문장에다가 이제 태도나 감정,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된다. 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 전권 긍정식에다 때려 넣으니까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도덕 문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논리가 다 깨져 버린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행크스가 아니야. 야, 도덕 문장이라는 거는 참과 거짓이 구분 가능해. 왜? 어차피 그거 다 판단적 문장이니까. 판단적 문장이라는 거는 전부 다 판단이 가능해. 옳다 그르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든 다른 사람 생각을 얘기하든 어쨌든 그 문장의 본질은 뭐냐? 주어에다가 수로의 어떤 그 속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이다. 그게 이제 행크스의 생각이었죠. 도덕적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A의 생각이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이게 뭔 말이야? 도덕 문장 이런 주장과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 이거잖아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이 두 가지 조건문이죠. 전제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문. 앞에 게 조건문이구나. 앞에 게 조건문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지. 자선은 옳다. 그다음에 봉사는 옳다. 이 둘 다 도덕 문장이네요. 을 포함하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부교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아니지. 그죠? 도덕 문장이 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도덕 문장이 지금 어떤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한다로 얘기를 했잖아.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한다면서. 그죠?
그 보기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태도 이게 전부 다 태도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보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뭐 이게 어떤 뭐 도덕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그 이게 반대하는 게 비일관적이다. 일관적이지 않다. 어떤 상황이 어떤 도덕 문장이 야 그거는 일관적이지 않아. 그건 일관적이야.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너의 태도를 봤을 때 일관적인 어떤 너의 태도를 봤을 때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 이거는 비일관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기는 이건 이제 비일관적이냐 일관적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뭐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 그게 아니라 타당하다는 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을 태도에서 본 거네 얘는. 그죠? 응? 맞죠? 타당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 타당하다 그랬잖아. 타당한 게 뭐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타당하다 참이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장이 타당하다는 얘기지. 응?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게 정권 긍정문 아닌가요? 정권 긍정식 아닌가요? 정권 긍정식이죠 이거. P이면 Q이다 해서 P이다 이면 Q이다. 자 여기서 정권 긍정식에서 이 지금 보기에 있는 정권 긍정식에서 판단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타당한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했어요? 일관적이니까. 주관적인 태도들이 전부 다 주관적인 태도였는데 그게 일관적이니까 타당하다 이래 본 거예요. 판단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이 행크스랑 생각도 또 다른 거네.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태도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또 태도에 대한 태도라며. 그럼 태도에 대한 얘기니까 맞는 건데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단순하게 풀면은 쉽게 풀리네. 깊이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태도에 대한 얘기고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도덕 문장 이거 뭐 자선 옳다, 폭력 나쁘다, 아니면 뭐 봉사는 옳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태도다. 주관적인 태도다. 근데 그것들에는 참거짓은 없다. 근데 또 이건 또 타당하대. 그죠? 어쨌든 뭐 참거짓은 없다라는 거는 또 뭐 주관적인 어떤 조건문에서 주관적인 태도들에 대한 참거짓은 없다. 여기서는 뭐 그 누구냐 A어의 생각과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여기 옳다 타당하다라는 거는 또 이건 또 누구 생각입니까? 행크스의 생각과 또 비슷하네요. 타당하다라는 거죠. 타당하다. 응? A어는 이게 타당하지 않죠. A어는 이게 타당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주관적인 태도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걸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A의 생각은. 어쨌든 지금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 태도를 표현한다는 주장과 그다음에 여기서 태도니까 그 태도에 대한 얘기는 맞다. 상충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2번 봅시다. 논증의 타당성이 타당성 전제와 결론의 차함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주장. 논리학자들이겠지.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주장. 이게 이제 뭐 전제와 결론의 참에서 규정된다는 주장이 이제 논리학자들이 말하는 전권 긍정식이잖아요. 그죠?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예, 그럼 참이다.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태도 사이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있는 거는 태도 사이의 관계, 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태도가 일관적이냐 아니냐, 그죠? 그 태도 사이의 관계에서 규정될 수 있다. 상충하는 거지. 그죠? 타당성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 규정할 수 있다. 이게 보기에 대한 생각이고, 논증의 타당성이 이제 전제와 결론에 참여해서 결정된다. 이건 뭐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 참 거짓, 참 거짓으로 판단하는 또 논리학자들, 얘들과 좀 다르지, 그죠? 상충하지. 논리학자들은 참과 거짓 이런 거 구분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근데 이 타당성, 이 태도가 일관되니까 그건 맞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건 이제 상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3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누굽니까 이거? 전통적 윤리학자들 아닌가? 절대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윤리학자들, 그죠? 얘들이지. 어떤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 얘들 전통적인 윤리학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그죠?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도덕 문장이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상충. 그러니까 그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다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문장이 있어.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 절대적인 문장이 돼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그 말을 해도 그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윤리학자들, 그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그런 어떤 문장이 있을 것이다. 절대성을 가지거나 객관성을 가지는 어떤 문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A어는 그런 거 절대 없어. 어떤 말하는 어떤 문장, 도덕 문장은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100%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성은 없어. 그죠? 100% 상대성이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태도, 주관적인 어떤 태도,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건 이제 A의 생각이고, 요건 이제 앞에 거는 그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생각이죠. 상충하죠. 맞고. 귤은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주장한다. 선호를 표현한다고?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고?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 그죠. 이거는 누굽니까?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 이거는 누구냐? A어죠. 그다음에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주장과 상통하지 않지. 그러니까 보기도 자선은 옳다라는 그 어떤 뭐 자선에 대한 찬성, 자선에 대한 찬성을 표현한다. 같은 말이네. 상충하지 않는다. 맞죠? 같은 말이지. 귤에 대한 어떤 화자의 선호, 귤은 맛있다.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 A어가 말하기에 귤은 맛있다라고 한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죠? 귤은 맛있다라고 한 거고. 근데 귤이 맛있으면 비싸다. 귤은 비싸다라고 한 거는 그 앞에 있는 귤은 맛있다. 귤이 맛있으면 해서 귤은 맛있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닌 거야. 그죠? 어떤 조건문에 있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지. 전권 긍정식에 못 들어가는 거지. 전권 긍정식에 들어가니까 막 박살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인 생각,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어떤 태도, 뭐죠? 이런 거에는 참과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지 생각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 생각이잖아요. 참과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충하지 않지. 같은 생각인 거지. 이게 자선에 대한 화제의 찬성, 자기 생각인 거고, 결혼 맛있다, 이것도 자기 생각인 거지. 5번. 도둑질은 나쁘다. 도둑질은 나쁘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화자의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 진리 적합성 없다는 게 누굽니까? A여죠. A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A여죠. 이건 자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없다.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말이 곧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폭력에 대한 화제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과 거짓일 수 없다. 거짓일 수 없다. 폭력에 대한 화제의 태도. 폭력에 대한 화제의 태도. 이제 보기의 주장. 폭력에 대한 화제의 태도가 뭡니까? 폭력은 나쁘다. 라고 이제 주장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참과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짓이 없다. 그죠? 참과 거짓일 수 없다.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아, 이건 뭐 맛있다. 라고 하면, 뭐 자기 생각인데 참과 거짓이 있습니까? 없죠. 상충하지 않지. 그죠? 개인 생각이잖아. 개인 생각과 개인 생각. 상충하지 않는다. 똑같은 생각이다. 답 1번. 17번. 답만 봅시다. 뭐 제시하지. B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는다.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한다. 그죠? 이거 봐, 이렇게 쉽게 나온다니까. 여기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가지고 다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일단 먼저 풀어봤습니다. 이거 어렵고, 앞에 2개 지문은 좀, 앞에 3개 지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일단 첫 번째 지금 오늘 풀어봤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만든 거고, 조금 정리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 강 넘어갑니다.